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우리 코스 영상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또 역시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합동연합학술원 석박사과정 신입생을 연중 모집 중입니다. 부하로학과 인천 캠퍼스에서 제가 맡아서 하고 있고 010-6304-2175로 문의 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고 오셔서 직접 등록하셔도 되고 2년 8학기입니다. 직접 등록하시거나 그 다음에 그 청강생으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직접 등록하셔서 박사과정을 마쳐서 미국 LA 휴리턴 대학교의 정식 박사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을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 박사과정 자격증을 취득하신 뒤에 영업하시는 거하고 그냥 여러분의 지식만 가지고 상담하시는 거, 이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된 정규 과정을 잘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전화 주세요. 오늘은 셀젤과 본사의 식품군, 그리고 무릎이 점점 예전 같지 않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요 근래에는 영상 올리는 거 전부 노화에 관련된 겁니다. 나이 들어서 늙어가면서 나타나는 노화의 증세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본사의 셀젤과 식품군이 거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이것을 알고 상담하는 거하고 그냥 상담하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제 영상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 이 자료는 그대로 우리 코스 밴드가 있어요. 밴드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이 전화로 문자를 보내서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영상 갈 때마다 꼭 좋아요는 눌러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는 우코스.com이고 유튜브는 우리코스TV라고 해서 오늘로 484회차 영상이 올라가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484회 영상이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다 모두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밴드의 우리 코스를 가입을 저한테 신청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코스는 건강미인을 창조하기 때문에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또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야만이 옛날처럼 뭐 피부관리실 조금씩 손님 받고 내 머릿속에 생각만 가지고 상담해가지고 대충 하는 거 반드시 실패합니다. 얼마 같지 않아 문 닫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요. 피부관실들이 전부 문 닫는 이유가 보면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품을 바꿔가면서 손님을 그냥 얼렁뚱땅 제품만 한 3개월만 지나면 또 바꾸고 이렇게 해서 끌어들이는 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가면 한계가 옵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 코스 제품 하나만 가지고도 10년, 20년 영구히 사업을 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또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코스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고 꼭 다른 제품 하지 마시고 본사의 셀젤과 식품 또 여러 가지 또 제품들이 많아요. 이런 제품을 가지고 안내받아서 또 교육도 받고 수업 강의도 잘 듣고 해서 성공하는 업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눈으로 보시고 귀로는 제가 설명을 잘 들으면서 오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4명 중 1명은 퇴행성 관절증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무릎을 보면은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관절염, 즉 염증이 아니에요. 퇴행성으로 오는, 즉 60세 이상부터는 전부가 다 무릎이 퇴행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관절염 하는데 퇴행성 관절증이라고 해야지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퇴행성으로 오는 무릎 관절은 염증이 아니라 증세이기 때문에 관절증 또는 그 관절통, 뭐 통증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잘 알기 바랍니다.
무릎이나 고관절의 연골 또는 조직이 변형하면서 만성적인 염증이 지속되고 통증을 동반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증인데 그렇게 큰 염증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일단은 활액이 주머니가 터지고 활액이 새 나가고 그 다음에 무릎 연골이 닳아져서 윗뼈 아랫뼈가 서로 부딪혀서 통증을 크게 일으키는 거, 이것이 퇴행성 관절증이고 관절통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4명 중 1명꼴로 이 질환을 앓고 있는데 65세가 지나면 거의 100% 이미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작이 됐어요. 그중 무릎 연골이나 반월판이 닳아서 없어지는 등의 변형을 일으키는 퇴행성 무릎 관절증을 앓고 있는 추정 환자 수는 한국의 경우는 2019년 약 404만 명 정도가 된다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022년이니까 한 5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퇴행성 관절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절 속의 연골은 주로 콜라겐 섬유로 되어 있는데 이 콜라겐 섬유는 수명이 긴 것이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관절 속에 있는 연골의 수명은 무려 117년이나 됩니다. 원래는 117년이 지나야 닳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안에 문제 무릎 관절을 함부로 사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상체 비만으로 인하여 그 하중을 이겨내지 못해서 관절이 닳아진다든지 연골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117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릎 연골입니다. 문제는 그 긴 세월 동안 AGE입니다. AG도 함께 머물게 된다는 점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최종 당화 산물 이것이 AG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화의 근본 원인을 일으키는 것이 최종 당화산물, 이게 당분 종류, 당류 또는 포도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당류가 단백질에 붙으면은 당화가 벌어지고 지방에 붙어버리면은 산화가 돼서 산화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당화와 산화 두 가지를 합쳐서 최종 당화산물 또는 AGE라고 합니다. 이게 퇴행성 관절증을 예방하려면 AG가 존재할 수 없도록 최대한 섭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 내가 강의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론 강의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책을 나중에 가서 말씀드립니다. 시중에 관절이나 피부에 좋다고 해서 콜라겐 보조식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먹는 콜라겐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콜라겐이 좋긴 해요. 근데 먹었을 때에는 입을 통해 들어간 콜라겐은 이미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어 버립니다. 분해가 된 다음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미 콜라겐으로서의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즉 콜라겐이 아닌 아미노산으로 쪼개져 버렸기 때문에 콜라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콜라겐은 모두 체내에서만 합성이 된 것이지 콜라겐 먹어서는 절대로 몸 안에서 콜라겐 합성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우리 몸에서 체내에서 합성을 시켜서 다시 콜라겐을 만들기 때문에 먹는 콜라겐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아미노산이 다시 그것이 또 모여서 콜라겐으로 만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 몸 안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알아서 콜라겐을 체내에서 합성하는 것이 이 콜라겐 섬유질인데 중요한 것은 먹는다고 해서 바로 다 그게 콜라겐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우리 무릎 연골이 콜라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달아지고 없습니다. 여러분들 닭다리를 잘 보시면은 연골 부드러운 부분이 있어요. 닭다리 끝에 누렇게 노랗게 연골 부분이 있죠. 그게 콜라겐입니다. 그것이 그 연골이에요. 그게 바로 닭다리 연골. 우리도 무릎이 연골 조직이 그렇게 콜라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먹어서 무릎 닳아져 버리고 없어진 연골이 채워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콜라겐이 들어가면 다시 아미노산으로 쪼개져 버립니다. 쪼개지고 콜라겐 성분은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서 흡수가 소장, 즉 작은 창자 내벽에서 벌어집니다. 그 아미노산으로 흡수가 된 다음에 몸 안에서 콜라겐을 만들기도 하지만
콜라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백질 성분들을 다시 재합성을 하기 때문에 콜라겐이 아미노산으로 쪼개진 다음에 흡수가 돼서 다시 콜라겐을 만든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콜라겐 보조식품들이 많은데 그것을 관심을 갖기보다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성분을 섭취하기 위한 식생활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단백질을 특히 이제 생선에 있는 고단백질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식물에서는 이제 곡류 종류가 있겠죠. 엊그제 이 영상에 보면 두유를 만드는 방법을 내가 설명드렸어요. 그 두유를 꾸준히 만들어서 그렇게 서리태콩 사다가 다시마 넣어서 그렇게 말하자면은 그 두유를 만들어서 잘 먹기 바랍니다. 하지만 콜라겐 역시 단백질이므로 일상의 식생활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생선이나 콩이나 이런 두부 이런 부분에서 단백질을 잘 섭취하시는 것 이걸로 만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의학적인 또는 과학적인 원리를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림을 먼저 보시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파요. 이렇게 그림을 잘 보시면은 무릎이 아파서 견디질 못하는 경우가 많죠.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두렵다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무릎이 늘 부어 있어요. 이게 연골이 닳아서 윗뼈 아랫뼈가 자꾸 부딪히면 부어요. 이 자리가. 그래서 그게 부종이 생깁니다. 부종이 생겨서 퉁퉁 붓는데 이 부종 생긴 것도 콜라겐 우리 셀겔만 발라주면 부종이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니까 그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식구 중에 아주 노인이 나이 많은 노인이 있어서 앉을 때 일어날 때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요. 뼈와 뼈 부딪히는 소리가. 그럼 식구들이 그 옆에 있다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엉금엉금 기어서 화장실도 가고 앉아있다 일어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입니다. 아파 죽어요. 이런 부분에서 해결책을 지금부터 내가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해 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일단은 이런 증세에 대해서만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내용을 잘 봅시다. 퇴행성 관절증 이것만 기억하자. 즉 AGE라고 내가 누차 이야기했어요. 몸 안에 흡수한 단백질과 지방이 당류가 붙어서 당화가 되거나 산화되는 그 위험성을 높여서 버리는 것이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단백질과 지방이 아니라 당화된 쉽게 말해서 당류, 당분,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포도당 또는 여러 가지 액상, 과당 이런 종류의 당분을 극한적으로 상당히 줄여야 됩니다. 줄이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60세 이상 4명 중 1명이 걸리는데 65세 이상 되면 거의 100% 다 관절증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파 죽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아무 이상 없어 하고 65세 70세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등산을 많이 하는데 언덕도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등산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무릎에 굉장한 충격을 줍니다. 충격을 주면 연골은 닳아지고 뼈는 다시 윗뼈 아랫뼈가 부딪히고 갈라지고 찢어집니다. 더 못 견디면 병원에 가서 인공관절을 아랫뼈 윗뼈 사이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인공관절이라고 해서 뼈가 아니에요. 플라스틱 아니면 스텐으로 깎아서 네모지게 만들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내지 10년 가면 수술해도 다시 부스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것이지 오래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인공관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도 알고 계시고 세 번째 무릎 연골은 평생 동안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에이지가 계속 머물게 되는 것이 또 무릎 관절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117년 가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65세부터는 벌써 시작이 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심하게 또 아픈 사람 같은 나이대 60대 70대에도 아무 이상 없는 사람은 나는 관절염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그런데 아파서 그냥 통증으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심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단 오르고 내리는 거 언덕배기 오르고 내리는 거 등산 이거는 60
5세 이상부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평지 걷는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걷는 것도 빠르게 걷지 마세요. 무릎에 충격이 갑니다. 그냥 천천히 산보라고 하죠. 서서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동료들하고 같이 걷는 거, 이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콜라겐 보조식품 여러 가지 이런 건강식품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들어가서 콜라겐으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콜라겐이 입안을 통해서 내장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다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갖고 흡수가 되기 때문에 콜라겐이 이미 아니에요. 아미노산 쪼개져 버릴 때 콜라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필요가 없다. 차라리 콜라겐 먹는 보조식품 먹는 것보다는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 것, 또 다른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생선이나 콩류를 주로, 육류보다는 생선이나 콩류가 중요해집니다. 그거 드세요. 그 다음에 에이즈 대책이 가장 효과적인데, 가장 큰 대책은 탄수화물을 좀 먹긴 먹어야 되지만 많이 먹지 마시고, 설탕이나 포도당 같은 당류, 이렇게 당분 성분, 액상 과당이 있는 음료수, 이건 절대로 끊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전부가 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당분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당류를, 포도당 또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그러한 식단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일상적인 지식이고 상담 자료로 사용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이미 관절증에 걸려서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셀젤을, 무릎 연골에 셀젤이 1000ml짜리가 있고 4800ml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구입하든 고객이 구입하게 해서 고객이 집에서 잠잘 때에는 셀젤을 무릎에다 반드시 발라줘야 됩니다. 자기 전에 바르고 아침에 씻어내고 또 발라야 돼요. 그리고 발목을 이렇게 붙들어주는, 바르고 이제 키친타올을 붙이고 듬뿍 발라야 돼요. 한 2, 3분, 3, 4분 마사지를 해야 합니다. 바르고 듬뿍 바르고 마사지한 다음에 무릎 관절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키친타올 붙이고, 붕대나 이런 거 많이 팔아요, 약국에서. 그것을 착용하고 자거나, 양말, 헌 양말, 면 양말이에요. 면 양말 앞부분을 잘라내서 위로 끄집어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고 나면 다시 그걸 다 풀어내고, 그 다음에 씻어낸 다음에 또 발라요. 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키친타올을 붙이고 또 붕대로 싸맵니다. 그리고 낮에나 오후에 또 한 번 더 해도 좋아요. 하루에 4번, 5번 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조심할 거는, 신경이 살아날 때가 있어요. 셀젤로 인해서. 그때는 엄청나게 통증을 느끼는데 보통 13일 지나서 그렇습니다. 13일 지나면은 아파 죽는, 도저히 못 바르겠다고 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2, 3일 띄어버리세요. 셀젤 쓰지 말고 2, 3일만. 그리고 2, 3일 후에 바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괜찮습니다. 신경이 살아나니라고 그런 아픔을 느낍니다. 신경이. 그것은 개선되는 징세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관절증에 걸린 사람 중에 약 50%만 10명 중에 5명만 13일 정도 지나면 아프다고 호소하고, 나머지는 아프지도 않고 호소하지도 않은 채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를 그렇게 아침 저녁 낮에도 바르시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짚고 있던 지팡이 던집니다. 던지는데 그게 완벽해져서 좋아진 게 아니에요. 무릎 관절은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개선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 뿐입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은 넉넉 잡고 6개월 하세요. 6개월을 집에서 셀젤을 발라야 되기 때문에 큰 거 구입하는 것이 이익인데, 비싸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거 쓰지 마시고 1000ml짜리를 고객이 사서 쓸 수 있도록 판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관절증에 걸린 사람들이 샵 오라고 하면 아파서 안 와요. 그러니 집에서 바르라고, 차라리 셀젤을 판매하는 것이 좋고, 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2, 3번 오라고 해서 셀젤을 무릎에 듬뿍 바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원적에서 등을 한 10분 정도 쬐주세요. 그럼 줄줄 흘러내릴 겁니다. 다시 또 바르세요. 셀젤을 다시 그 위에 덧바르고 다음에 키친타올 붙이고 붕대를 싸매서 보내시면 됩니다. 이게 샵에서 하는 방법이나 집에서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집에서는 이제 원적에서는 등이 없으니까 그냥 바르고 잠만 자도 됩니다. 여기까지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셀젤로 약 3개월에서 6개월 아침 저녁 낮에 오후에 오전에 막 그렇게 서너 번씩 발라주시면은 효과가 나타난다. 한 6개월 하시라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허약하셨냐, 이게 어느 한 부분이 아프다고 그래서 거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특히 노화된 사람은 온몸이 안 좋습니다. 건강을 같이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허약한 사람은 건미당을 권해서 식전에 아침 저녁으로 식전에 복용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염증 증세가 있는 사람은 완미당을 권하시고, 남자 중에는 힘이 없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고 기력이 약하다면은 정미당을 권장해서 그렇게 해서 사서 아침 저녁으로 먹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그리고 샵에 올 수 있으면 오라고 하고, 안 되면은 집에서 셀젤로 관리를 하라고 그렇게 꼭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다 개선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 잘 하셔서 고객이 편하게 일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